자, 이번엔 산화 반응과 전자의 이동, 즉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한다.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면 무슨 원소? 무슨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 자,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이온이 됐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그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더라. 자, 이때 이러한 전자의 이동 또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대요. 우리 앞서서 철의 재련 또는 부식 같은 경우도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걔네들도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주어진 반응을 보면은 우리 소듐 나는데 우리 소듐이란 말 이제 대학 가시면 많이 쓰시겠지만 소듐보다 이제 나트륨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겠죠. 소듐이 곧 나트륨입니다. 가운데 나트륨 이렇게 써있죠. 자, 나트륨과 클로린 하면 Cl, 염소인데요. 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을 할 경우 어떻게 돼요?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자, Cl, 염소에 주어서 어떻게 된다?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 되고 Cl은 전자를 하나 받아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더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의 정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아이오닉 본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물질을 소듐 클로라이드 또는 NaCl죠. NaCl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이제 뒤에 가서는 얘네를 산화 환원 반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짝 개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하고 옥사이드면 산소죠. 산소,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만 이번엔 그렸네요.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최외각 껍질에, 최외각 전자에 산소는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결합을 할 경우 어떻게 된다? 이 두 개의 전자를 산소에게 주어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전자를 2개 더 받음으로써 마이너스 2가의 산화 이온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이오닉 본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MgO,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전자의 이동을 어떻게 산화 환원으로 정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산화 환원과 전자 이동에서 제일 나온 게 뭐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제일 첫 페이지에서도 산소를 얻을 때 그리고 수소를 잃을 때 전자도 잃을 때 산화 반응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다. 환원은 산소를 잃을 때, 수소를 얻을 때, 전자를 얻을 때 환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속 원소와 이온의 반응에서 나왔는데 자, 읽어보시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이온의 반응에서 반응성이 작은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은 산이란 녀석과 반응을 해서 금속 양이온이 되고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예시를 든 게 Mg, 마그네슘을 HCl 하면 우리 염산이거든요. 염산.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산의 종류 하면서 나올 텐데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염산에 담갔더니 어떻게 된다? MgCl2가 형성이 되고 수소기체, 여기 G니까 가스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반응식을 보여줬어요. 자, 아무튼 우리 대부분의 금속이 산과 반응을 해서 금속 양이온이 형성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금속 원소와 금속 이온의 반응. 자, 금속끼리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글로만 읽어서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고,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지금 어떤 수용액 안에 금속 이온이 녹아있대요. 이때 다른 종류의 금속 고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녹아있는 그런 수용액에 만약에 다른 종류, 마그네슘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속 고체를 넣으면, 그러니까 다른 금속 고체를 넣으면 두 금속의 반응성의 차이 때문에 만약에 이 둘 중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있으면 그 작은 금속은 고체 금속으로 석출이 되고 이 둘 중에 반응성이 큰 금속은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이제 두 내용을 보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뭐예요?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응성. 그럼 이 반응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밑에 나 있는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순서인데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자, 외우시는 거 순서대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칼카나마 알아 철니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한 글자씩만 외워주시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해서 뭐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알루미늄이 빠졌네요. 그쵸? 알루미늄 이게 빠졌네. 알루미늄이 빠졌네.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다 순서대로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테이블 혹시 그리시던 분이 있으면 이거를 중간에 알루미늄 꼭 한 칸 만들어 주세요. 마그네슘하고 아연 사이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칼륨에 가까울수록 반응성이 크고 금이죠. 금에 가까워질수록 반응성이 작아진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즉 칼륨이 칼슘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또는 알루미늄이 아연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반응성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반응성이 클수록 물과도 반응을 잘하고 산소와도 반응을 잘하고, 산소와 반응 잘한다는 건 녹이 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는 거죠. 산화가 잘 된다. 또는 수소와의 반응성도 이렇게 반응성이 있다. 이 수소와의 반응을 우리가 산과의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를 기준으로, 이 수소와의 반응성이니까 수소랑 수소이온이랑 반응한다. 뭔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제 산하고 반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반응을 잘 안 한다.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 하기는 뭐하는 게 이제 왕수라 그래가지고 우리 염소와 황산을 결합한 산이 존재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금을 녹이기도 하니까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 하긴 뭐하고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냥 수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음 이렇게 알아두시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반응하지 않음 이렇게 알고 두셔도 되겠고요. 일단 이 순서만은 제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까지는 여기서 산과 반응해서 금속 양이온과 수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금속 원소와 금속 이온의 반응을 여기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만약에 자, 수용액에 Mg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있고, 자, 여기다 뭘 넣을까 이번엔? 얘보다 반응성이 더 큰 나트륨 금속을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일본적으로 금속 원소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금속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금속의 반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트륨이 지금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더 크니까 얘가 더 양이온이 되려는 힘이 마그네슘보다 더 크겠죠. 따라서 마그네슘에게 얘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아니라 전자를 주어버리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 플러스에 Mg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버리니까 그냥 Mg 금속 상태로 석출이 되는 거고, 여기 써있죠. 어디다 놨나요? 고체 금속으로 반응성이 작은 애는 석출이 되는 거고, 나트륨은 이 수용액에 녹아서 Na 플러스로서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지금 금속 원소와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뭘로 할까요? 나트륨 금속 이온이 녹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Zn 아연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연이 양이온이 되려는 힘이 반응성이 Na 나트륨이 되려는 힘보다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전자를 빼서 얘한테 주려고 해도 나트륨이 안 받는 거야.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Zn은 이온화되지 못하고 반응성이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고체 금속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석출이 된다기보다는 이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큰 반응성이 큰 금속 나트륨은 그대로 수용액에 이온화된 상태로 있는다라는 게 이 두 번째 금속 원소와 금속 이온의 반응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 넘어가서 이번엔 할로젠 원소와 할로젠 이온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할로젠하고 할로젠 원소는 결국 우리 비금속 원소니까 앞에서 했던 금속 원소의 반응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 그래서 보면 전기 음성도가 큰 할로젠 원소와 작은 할로젠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당연한 얘기죠.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고,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작은 할로젠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뺏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온화가 될 것이다. 어떤 이온으로? 음이온으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인 거고, 환원이 되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의 음이온은 전자를 잃고, 자, 이온 상태 뭘로 할까? 할로젠이니까 Cl-에서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Cl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Cl 중성 원소 Cl2가 된다. 그래서 할로젠 분자 Cl2로 환원이 돼서, 산화죠, 산화. 죄송합니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돼서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할로젠은 우리 네 가지만 외우면 되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네 개만 외우면 되겠고, 녹는 점, 끓는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커지고 더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커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색깔이 각각의 특정한 색을 나타내더라. F2는 다망색, Cl2, 염소 기체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수소와의 반응성 보시면은,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저온해서 에너지가 별로 없을 때도 수소와 폭발적으로 잘 반응을 하고, Cl2는 햇빛이, 즉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빛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햇빛을 받아야만 수소와의 반응을 하고, 브로민은 열을 가해야 더 강한 에너지를 가한 거죠. 더 강한 에너지를 가해야 서서히 반응하고, 아이오딘은 촉매도 넣고 가열까지 해야 반응을 하더라. 전기 음성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주기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자, 그럼 우리 할로젠 원소와 할로젠 이온 사이의 반응도 좀 비슷한 얘기로 좀 이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수용액에 이번엔 뭘 넣어볼까요? 브로민 Br- 브로민 이온이 녹아있는 이런 수용액이 있다고 할 때 여기다 이번엔 뭘 넣으면 F2 플로린 분자죠. 플로린 분자를 넣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자,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훨씬 브로민보다 크죠. 따라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겠고, 플로린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 브로민이 가지고 있는 추가 여분의 전자를 어떻게 하겠다? 뺏어서 플로린이 녹게 되겠죠. 그럼 플로린이 녹게 되면 브로민은 어떻게 되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냥 Br2 분자 상태로 방출이 되겠고, 수용액에는 이제 브로민에서 플로린 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겠다. 따라서 그전에는 이제 플로린 기체를 넣었기 때문에 다망색이 떠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플로린은 녹고 브로민 분자인가요? 기체인가요?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죠. 브로민 액체가 발생을 하면서 분자 상태의 액체예요. 이온화되지 않은 젓갈색을 액체가 띠게 되겠다. 수용액이. 여기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를 띠냐 얘기하면은, 플로린은 액, 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플로린은 기체 상온에서, 염소도 상온에서 기체,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가 되더라. 그래서 기기액고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죠. 이거 밑에는 공유결합의 경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여기서의 공유결합은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전자를 좀 잃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따라서 산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시죠. 지금 HCl, 앞서서 얘기했던 염화수소 또는 염산이 되겠는데요.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겁니다.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얘는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염소는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CL이 전기 응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이 CL 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극성을 띈다. 뭐 이거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전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도 없네 해서 얘는 산화되었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네 해서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어? 산화가 있고 환원이 있다면은, 자, 먼저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산소, 그냥 산소 원소로 얘기할게요.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였고, 환원은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었죠. 그리고 수소를 기준으로는 수소를 잃으면 산화였고, 얻으면 환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자는 전자도 잃으면 산화였고 얻으면 환원이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가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산화수 따져서 할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자, 그리고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금속 원자와 금속 이온 사이의 반응, 그리고 할로젠 원소와 할로젠 이온 사이의 반응 역시 굉장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